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사이 목포와 광주에 사는 60대 자매 부부 등 7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자매 부부의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과 지역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60대 A씨 부부와 A씨가 다녀간 사찰 승려, 한방병원을 찾은 A씨 지인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목포에서는 A씨 언니 부부와 중학생 손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약 석 달 동안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확진자들은 부흥동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와 동거 가족인 손자입니다. 또 니카라과에서 멕시코를 경유해 입국한 40대와 영국에서 입국한 30대가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새 코로나 확진 환자가 광주 5명, 전남 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자매 부부 등 7명이 감염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6명이 60대, 1명은 학생이고 동선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이 상당수 포함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른바 N차 감염이 우려되면서 접촉자로 분류된 광주 37명, 전남 106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 판정은 자매 중 목포에 사는 언니가 먼저 받았지만 어느 쪽에서 먼저 감염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자매가 함께 병원과 사찰 등을 방문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급속히 재확산될 수 있기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전남 2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목포 동부시장 등 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작업을 마치고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도내에서 첫 학생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중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학생 전원과 교직원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이 다녀간 지역 아동센터와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등의 명단을 도내 각 학교에 통보해 자가격리 권고했고 추가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은 곳이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원격 수업 등 먼 미래상으로 보였지만 교육 환경이 발등에 불로 떨어지고 있고 지역 공동체 역할도 더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교육, 당국과 시민사회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4,5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수업 몰입도 저하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를, 학생과 학부모는 접속 지연과 오류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접속 지연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겠지만 문제는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온라인 수업은 주입식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앞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으로 개별학습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이른바 교실에서 대면 수업, 그리고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교육이었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AI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특히 이제는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업 일수 20% 안팎의 가정학습이 권장되면서 학교 담장 너머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 상황. 시민단체는 마을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관과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곳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생겨나야 될 것 같고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교육 활동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어 학교를 운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지침이 너무 늦다.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오히려 교육청을 질타한 바 있었어요. 능동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 11주째. 방역으로 바쁜 교육 현장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여행 주간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주요 관광시설 70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적정 거리 유지하기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 경로별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담은 안전여행 가이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도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회용 마스크와 손소독 물티슈 등의 방역용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을 종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송영현 의원이 유력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30일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군의원 9명이 송영현 의원을 후반기 군의회 의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